오늘도 코스닥이 더 강합니다. 양시장 모두 장중보다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며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던 코스피는 상승으로 전환을 하면서 탄력 더욱더 키워나가고 있고요. 오늘 코로나 언택트 관련주 중심으로 힘을 모아가는 코스닥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5% 상승 1015포인트 터치하고 있습니다. 수급 보시죠. 외국인의 수급이 거래소에서 오늘도 유입되고 있지만 담고 있는 업종에 대한 방향성이 좀 지속적이진 않습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 전기전자는 팔고 있는 반면 화학과 운수장비 중심으로 담으면서 매수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1,1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한편 거래소에서도 외국인은 매도량을 좀 줄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매도 전환한 모습, 현재 이 시각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72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수는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천스닥의 시대가 20년 만에 찾아왔지만 작년 말부터 시작됐던 주식 투자에 대한 열기를 생각해보면 4월에 맞이한 천스닥에 대한 축하 분위기는 다소 썰렁합니다. 아무래도 종목별 차별화 양상이 극심한 데다가 가상화폐 열기까지 뜨겁기 때문이겠죠. 자, 그렇다면 시장에 대한 전략은 더 뜨거우리만큼 철저해야겠습니다. 수요일 오늘장 한 끝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섹션 오늘장 특징주로 나눠봤습니다. 수급을 중심으로 테마, 이슈, 또 리포트를 기준으로 오늘장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을 뽑아봤는데요. 먼저 수급입니다. LG화학과 한화솔루션입니다. 오늘 외국인의 선택은 LG화학을 향하고 있고요. 연기금은 한화솔루션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은 동시에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상위 종목이기도 합니다. SK LG 소송 결과가 나온 그 다음 날 월요일엔 LG화학이 외국계 창구 순매도 1위였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외국인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한화솔루션은 오늘 오전부터 태양광 관련주가 주목을 받으면서 수급까지 함께 받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기금이 지난 한 달간 이 한화솔루션을 1조 원 가까이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테마로 가볼까요?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이 코로나 관련 진단키트 급등이 눈에 띄었다면 오늘은 코로나 관련 교육주들이 코스닥 시장 힘의 원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 확진자 수 급증에 따라 4차 팬데믹 현상 우려 속에 교육주 외에도 원격 근무, 의료, 물류, 간편식, 포장재 등이 급등하면서 언택트주가 시장 주도하고 있는 하루입니다. 여기다 정부 정책주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계속 거론되었던 부동산 정책이 아닌 이 청년 실업 관련 일자리 관련 종목, 또 교육주와 중첩이 되면서 부각을 받고 있고 저출산 관련주라든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돈육 관련주를 한데 묶어서 정부 정책주로 분류해봤습니다. 이슈 종목까지 이어서 보시죠. 오늘도 개별 이슈에 따라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꼽아볼 수 없었네요. 세 종목 확인해 보시죠.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들 때 동박이 그렇게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 귀한 동박을 만드는 기업 SKC와 일진머티리얼즈, 동아기업이 서로 바톤 터치를 하면서 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아기업의 날입니다. 동아기업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오늘은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이오다인, 이 코스닥이 천스닥이 된 데에는 AACR 등 각종 이슈가 있는 개별 바이오 종목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모멘텀이 있고 일정이 있는 바이오 종목들의 상승도 굉장히 눈에 띄는 장인데요. 바이오다인은 이 진단 시약키트 판매 모멘텀에 또 SV인베스트먼트가 바이오다인 2대 주주라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 지킹에 성공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슈로는 하이브의 이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브 주가는 오늘 급락하고 있습니다. 물적 분할 이슈 때문이죠. 일단 하이브 이야기 이달 초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이 BTS의 소속사 빅히트가 이달 초 미국의 초거물급 미디어 기업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했습니다. 무려 지분 100%를 모조리 다 샀습니다. 이 이타카라는 레이블링이 얼마나 거물급이냐? 바로 저스틴 비버와 뮤직비디오 하나를 올리면 900억 뷰를 자랑하는 900억 뷰를 자랑하는 아리아나 그란데의 소속사입니다. 이렇게 몸집을 키우고 이제 음반 부문을 떼어내겠다는 건데 개인 투자자들과 연기금은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때처럼 기업 분할 방식 중 인적 분할은 기존 회사 주주들이 새 회사 주식을 나눠 갔지만 물적 분할은 새 회사 주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하이브는 오늘 최대 주주 등 의무 보유 주식 보유자의 의무 보유 기간이 만료돼 보호 예수가 해제됐습니다. 그 상장 주식의 23%에 해당하는 규모가 보호 예수에서 풀린 건데요. 현재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새 14%가 급락을 했고요. 현재 이 시각에는 6%가량이 하락 중에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한 끗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리포트 종목은 제로투세븐과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제로투세븐은 오늘 화장품 관련주가 리포트가 한 번에 나오면서 제로투세븐 오늘 급등하고 있는 모습, 하지만 오후 들어서는 상승폭이 둔화된 모습이고요. 덕산 네오룩스는 OLED 관련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주성 엔지니어링 등과 함께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 특징적입니다. 덕산 네오룩스 리포트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 유지 리포트가 나왔고요. 56,000원 선을 제시했습니다. 자, 일단은 아이폰 12 굉장히 잘 팔렸고요. 갤럭시 S21은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출시가 될 것 같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덕산 네오룩스에 대해서 우호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럼 덕산 네오룩스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일주일 새는 지금 0.11% 보합권에 위치해 있지만 오늘은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OLED 관련주 덕산 네오룩스를 비롯해서 야스, 영우 DSP,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 10에서 6%가량 상승폭을 오후에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상로 대표가 바라보는 오늘장 가장 뜨거운 종목과 전략 한번 점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 대표 화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오늘 대표님께 가장 눈에 들어오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일단 중국 관련주로 볼 수 있는 일단 제로투세븐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오늘 이 제로투세븐이 오늘 상승을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됐던 것이 일단 증권사 레포트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Y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로투세븐에 대한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바로 이 공중비책이 현재 중국에 대한 수출액이 급증했다라는 부분이었고, 그에 따른 기준은 바로 전년 대비해서 급증했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제 작년 1분기 같은 경우를 비교해 봤을 때 작년 1분기에 대비해서는 대부분 다 이제 급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작년 1분기에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코로나에 대한 진원지가 바로 중국이었기 때문에 중국에 많은 매출처를 두고 있는 이런 화장품 업종이라든지 또는 유아용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실적에 대한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던 부분이었고요. 대신에 작년에 부진했던 것들이 바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중국이 가장 먼저 경기 회복이 나타나고 있고 실물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당연히 기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 부분 현재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중국에 대한 부분에서는 뚜렷한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동성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지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같은 경우에 이 또 춘절에 대한 효과도 있다라고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긴 연휴가 있었던 부분 자체가 바로 소비에 대한 보복 소비적인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고요. 대신에 그러면 2분기에는 이 정도 실적을 이어갈 수 있겠느냐를 우리가 또다시 반문을 해볼 수 있는데요. 2분기 같은 경우에도 4월 달에 바로 청명절 연휴가 있었고, 그리고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는 중국은 또 노동절 연휴가 또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긴 연휴들이 또 2분기에 모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중국 관련주들, 특히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매출이 나올 때가 4분기에도 많은 매출이 나오지만 1분기와 2분기 선을 넘어갈 때도 상당히 매출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런 연휴에 대한 부분이 바로 소비에 대한 활동이 촉진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또 중국 쪽에서 이런 유아용품 관련해서 좀 더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중국의 산하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인데요. 현재까지 2016년도 이후로 중국은 현재 자녀 2명까지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인구 성장에 대한 리포트를 보면 10년 뒤에는 인도에 인구 역전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레포트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도 이런 신생아에 대한 이런 출생률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뉴스들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 부분 중국 중앙 정부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른 부분에서 이런 산하 제한 정책의 완전 철폐도 정책적인 변경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제로투세븐이라든지 또는 아가번 컴퍼니 같은 이런 유아용품 관련주도 오늘 모습이 좋은데요. 대신에 이 아가번 컴퍼니 같은 종목군들은 최근에 이제 동호회 카페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카페 같은 데서 종목이 좀 많이 도는 종목군들이죠. 그래서 이런 문자로 많이 도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고요. 차라리 이제 제로투세븐에 대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여기서 좀 더 하락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는 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입장에서 우리가 중국 소비 관련주를 함께 보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지표적인 부분에서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중국이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복 소비라는 관점에서 함께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럼 오늘 의류주 안에서도 또 대연이라는 기업이 또 오전에 또 급등 양상을 좀 나타냈거든요. 그만큼 이제 백화점 브랜드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중국에 대한 매출 자체가 좀 더 호조를 보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강하게 현재 나타나고 있고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주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또 최근에 수급도 상당히 좋았던 부분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의료 관련주 그리고 요 앞 시간에 말씀하셨던 임플란트 관련주도 중국 소비와 직접적인 연결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순환매적인 차원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좀 챙겨보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로투세븐을 비롯해서 순환매 관점에서 의류주와 화장품주 다시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의 진단 및 오늘장 한 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